그때마다 면역도 흔들리고 결국 질내 환경도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나는 당뇨도 아닌데 하실 수 있죠? 하지만 문제는 안녕하세요. 자율신경을 연구하고 치료하는 황상철 원장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조금 민감하지만 정말 중요한 이야기, 바로 혈당과 질염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질염이 자꾸 생기고 병원에서는 늘 약만 주는데 며칠 지나면 또 생기고 혹시 이 경험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오늘 영상에서는 당뇨가 없어도 왜 혈당이 질염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한의학적인 관점에서의 해석, 그리고 내 체질에 맞는 차까지 전부 알려드릴게요. 자꾸 재발하는 질염, 원인은 정말 다양하죠. 그런데 가장 흔히 듣는 말은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래요. 스트레스 때문이에요. 이렇게 근본적인 설명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요즘은 질염의 재발에 대해 혈당이 영향을 준다는 걸 모두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락토바실러스라는 유익균이 질내 환경을 약산성으로 유지해줘요. 그래야 칸디다 같은 곰팡이나 나쁜 균이 자라지 못하죠. 그런데 식후에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 면역 반응이 떨어지고 락토바실러스 수가 줄면서 질내 환경이 중성 또는 알칼리성으로 바뀌게 돼요. 결과적으로 염증, 냉증가, 재발성 질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나는 당뇨도 아닌데 하실 수 있죠? 하지만 문제는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즉 식후에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다시 떨어지는 현상이에요. 아침 거르고 점심에 빵, 떡볶이, 저녁에 단 음료, 야식, 그리고 생리 전에 단 음식이 땡기는 거, 이런 게 반복되면 몸은 계속 혈당을 조절하느라 지치고 그때마다 면역도 흔들리고 결국 질내 환경도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한의학에서는 이런 증상을 습열이라는 체질로 봅니다. 쉽게 말해서 몸에 습기가 많고 그 위에 열기, 염증 반응이 올라온 상태예요.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냉이 많고 몸이 자주 붓고 무겁고 복부에 살이 잘 찌고 생리 전후로 냉이나 냄새, 가려움증이 심해집니다. 이건 단순히 감염의 문제가 아니라 몸 안의 환경 자체가 질염이 생기기 좋은 상태로 바뀌어 있는 것이죠. 그럼 이걸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먼저 식습관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식사 순서를 조절하는 겁니다. 먼저 야채를 드시고, 그리고 단백질, 그 다음 탄수화물, 이 순서로 드셔주세요. 그리고 식후에는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면역 유지에 도움이 되는 산책을 해주는 겁니다. 다음으로 특히 생리 전에 단 음식을 줄여주세요. 그럼 이제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한의학적인 접근도 병행하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습열 체질엔 열을 식히고 습을 없애는 한의학적 처방이 들어가요. 그리고 그런 체질에 맞는 차를 꾸준히 마시면 정말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질염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내가 도대체 뭘 마시면 도움이 될까? 이렇게 물으시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사람마다 체질도 다르고 냉의 상태나 질염 증상도 다 다르기 때문에 모두에게 똑같은 차가 좋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자신의 증상과 체질에 맞게 어떤 차를 마시면 좋은지 3가지로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그 차들이 왜 효과적인지 한의학적인 관점과 현대의학적인 연구를 둘 다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녹두차예요. 녹두차는요, 몸에 열이 많고 염증 반응이 잘 생기고 냉이 끈적거리거나 누렇고 냄새가 심한 분들께 잘 맞는 차예요. 한의학에서는 녹두를 청열해독, 즉 몸속의 열과 염증을 내려주고 독소를 풀어주는 작용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칸디다 질염처럼 염증성 질염이나 생리 전후로 열감이 올라오면서 냉이 심해지는 분들에게 특히 잘 맞습니다. 그리고 현대의학적으로도 녹두는 굉장히 흥미로운 식품이에요. 녹두에는 저항성 전분과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특히 한 연구에서는 녹두 추출물을 투여했을 때 혈당이 최대 96%까지 감소했다는 실험 결과도 있었고요. 인슐린 민감도도 개선되고 염증 마커도 낮아졌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면역 반응이 불안정해지고 질내 유익균 환경도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녹두처럼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식품이 질염 예방에도 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요약하면 녹두차는 열 많고
냉이 진한 염증성 체질에 잘 맞고 혈당도 낮춰주고 질염 재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차입니다. 마시는 법은요, 녹두 50에서 70g 정도를 깨끗이 씻어서 물 1리터에 넣고 약 30분 정도 끓여주세요. 불을 끄고 체에 거른 다음에 따뜻하게 혹은 식혀서 하루에 한 잔에서 2잔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다만 몸이 많이 냉하거나 소화력이 약해서 설사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녹두차는 몸을 너무 차게 만들 수 있으니까 소량부터 시작하거나 피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두 번째로 율무차예요. 붓기 많고 몸이 무거운 비만형 질염 체질에 추천드립니다. 이 차는 몸이 자주 붓고 냉이 물처럼 많고 묽으며 복부나 하체 위주로 살이 쉽게 찌는 분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습단 비만 체질에 특히 잘 맞는 차예요. 한의학에서는 율무를 건비이습, 즉 위장을 튼튼하게 하고 몸에 고여있는 습기를 배출해주는 약재로 봅니다. 그래서 냉이 많고 질염 재발이 잦은 비만형 여성에게 정말 유용한 차예요. 자, 그럼 현대의학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율무, 즉 코익스 시드는 지방세포의 형성과 축적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특히 PPAR처럼 지방 분화에 관여하는 단백질의 발현을 낮추면서 내장 지방을 줄이고 체중도 줄어들게 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또 어떤 실험에서는 율무 추출물을 먹은 실험지가 고지방 식이를 했음에도 체중이 증가하지 않고 혈중 지질 수치도 낮아졌다는 결과가 있었어요. 이런 기능들을 보면 율무차는 단순히 붓기를 빼주는데 그치지 않고 지방대사, 체중 조절, 항염증 작용까지 포함된 복합적인 건강차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냉이 많고 묽으며 몸이 무겁고 붓기 잘 생기는 분들, 배나 허벅지에 살이 몰리고 식후 더부룩함이 자주 있는 분, 생리 전후로 하체 부종이 심해지는 분, 이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마시는 법은요, 볶은 율무 30에서 50g을 물 1리터에 넣고 약 30분간 은근하게 끓여주세요. 따뜻하게 하루에 한 잔, 2잔 정도 드시면 좋고 아침 공복에 한 잔, 점심 식후에 한 잔 마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율무는 찬 성질이 있어서 설사를 자주 하거나 속이 찬 분은 양을 줄여서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또 임산부는 복용 전 꼭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생강차예요. 냉증이 있고 순환이 잘 안 되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손발이 찬 편이고 하복부가 늘 냉하고 싸늘한 느낌이 있거나 또는 생리통이 심하고 생리량이 적거나 끊기는 느낌이 있다, 이런 냉성 체질을 가진 분들께 가장 잘 맞는 차예요. 한의학에서는 생강이 온중산안, 즉 속을 따뜻하게 하고 냉기를 흩어주며 기혈순환을 도와주는 작용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냉기로 인해 순환이 잘 안 되는 타입의 질염이나 생리 전후 몸이 차가워지면서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에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생강의 효능은 현대의학에서도 굉장히 많이 연구됐어요. 생강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류를 촉진해서 하체 순환을 개선하고 염증도 줄여주며 생리통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다는 게 이미 여러 논문으로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진통제 대용으로 생강을 사용하는 임상 연구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손발이 차고 피로가 잘 쌓이는 분, 냉이 묽고 하얗고 찬 느낌이 드는 분, 생리통이 심하고 생리량이 적거나 불규칙한 분, 생리 전에 유난히 몸이 무거워지고 컨디션이 떨어지는 분, 이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마시는 법은요, 생강 5에서 10g을 얇게 썰어서 물 500cc에 넣고 30분 정도 끓여주세요. 여기에 꿀 1스푼 정도 넣으면 마시기도 좋고 효과도 부드럽게 나타납니다. 생리 전 5일에서 7일 전부터 하루 한 잔, 2잔씩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주의하실 점은 얼굴이 자주 붉어지고 열이 많은 분 또는 위염이 있으신 분들은 연하게 우려서 천천히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녹두차는 염증이 많고 열성 체질에게 도움이 됩니다. 혈당도 낮추고 염증도 완화시켜 드려요. 그리고 율무차는 습담이 많고 비만형 체질에게 추천합니다. 지방을 분해하고 부종 개선에도 도움이 돼요. 그리고 생강차는 냉하고 순환이 안 되는 체질에게 추천드립니다. 하복부를 따뜻하게 하고 생리통을 완화시켜요.
이렇게 증상과 체질에 딱 맞는 차를 골라서 마시는 것만으로도 질염 재발을 막는 데 확실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몸 상태 개선까지 함께 이끌 수 있습니다. 그럼 내 몸을 한번 체크해 볼까요? 다음 중 3가지 이상 해당되신다면 지금 질염이 반복되는 이유가 혈당 조절 문제 또는 체질적 습열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리 전 냉이 심하고 가렵다, 질염이 자주 재발한다, 단 음식이 자주 당긴다, 식후 졸림, 피로가 있다, 복부에 살이 많고 붓는다, 손발이 차거나 땀이 잘 안 난다, 소화기가 자주 불편하다, 생리통, 생리량 문제가 있다. 이 증상들을 각자 잘 체크해 보세요. 자, 이제 오늘 내용 정리해 볼게요. 질염이 반복된다면 단순히 약만 쓰는 게 아니라 내 몸의 혈당 조절 상태와 체질까지 살펴보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당뇨가 아니더라도 혈당 스파이크는 질염 재발을 유발할 수 있고 한의학적으로는 습열 체질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생활관리, 체질별 한방차를 병행하면 질염 재발과 질염 예방과 재발 방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질염이나 생리 관련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덜 아프고 몸이 훨씬 편해지는데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